예, 어, 예. 그래서 결과주의와 의무론은 우리가, 어, 제가 이제 도덕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덕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러면 결과주의 의무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동물을 빼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냐. 뭐, 요런 것들을 따질 때 당연히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결과주의고 하나가 의무론이죠. 단일주의, 계층주의는 특별히 동물과 인간의 지위에 대한 견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주의는 그러니까 지위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예. 같은 것으로 대우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단일주의이고요. 그 동물과 인간을. 계층주의는 말 그대로 뭐 계층이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동물과 인간의 지위 차이를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지위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견해는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주의, 계층주의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지위 차이가 없다 혹은 뭐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 단일주의라면은 계층주의는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지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단일주의보다는 계층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주의는 제가 또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물론 뭐 결과적 의무론을 굉장히 뭐 복잡하게 논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동물 뭐 권리를 논하는 그 맥락에서는 너무 어렵게 정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핵심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결과주의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결과의 좋음, 예, 더 쉽게 말하면은 뭐 두 가지 결과 중에서 더 나은, 더 좋은 결과를 취하는 것이 그냥 옳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결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의무론의 특징은 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의무론과 결과론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무론자는 설령 어떤 결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무론자는. 반면에 결과주의자는 뭐예요? 결과의 좋고 나쁨이 곧바로 옳고 그름을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보다 낫다면은 그 더 나은 것을 하는 것이 그냥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정당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결과주의 의무론, 단일주의, 계층주의를 나누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단일주의면서 결과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단일주의면서 의무론을 받아들이거나, 예, 이런 입장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계층주의면서 의무론을 받아들이거나 계층주의면서 결과주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계층주의는 뭐예요? 계층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로 상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차이가 난다는 거.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는 일단은 단일주의를 먼저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과연 단일주의라는 이 입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층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단일주의라는 요것을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에 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밑에 거는 우리가 이미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주의부터 먼저 논의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입장이 조금 더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단일주의를 우리가 평가할 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지금 결과주의와 의무론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단일주의를 이 결과주의와 의무론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되겠죠. 특히 뭡니까? 이 단일주의가 의무론과 양립 가능하겠느냐? 요것을 먼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일주의가 결과주의와 양립 가능하느냐? 이것도 분명히 따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단일주의와 의무론을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주의와 의무론이 과연 양립 가능하냐를 한번 따져볼 텐데, 자, 여기서는 일단 의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무론과 단일주의가 과연 결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단일주의라는 것이 결과주의하고도 결합할 수가 없고, 단일주의라는 것이 의무론과도 결합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과연 이 단일주의라는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그거는 조금 다음에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단일주의하고 의무론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론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기보다는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무로는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규칙 원리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의무론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뭐 의무론자이든 아니든 본인이 나는 의무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어느 정도 의무론의 규칙들을 실제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할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지 뭐 결과가 좋다고 해서 뭐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도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뭐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결과주의를 거부하고 의무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주의는 어떤 결과가 더 좋은 것이 그냥 옳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주의에서는 그런 어떤 제한점이 없죠. 결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결과주의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의무론에서는 이런 제약이 있죠. 설령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절대적 의무론과 온건한 의무론을 조금 구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보통 할 때 우리가 흔히 드는 사례들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사례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예. 의사가 이 한 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가상의 상황을 예를 들었죠. 했을 때 의무론에 따르면은 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을 죽여서 한 명을 죽여서 1000명을 살린다고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